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빅데이터 공부를 하다가 통계의 필요성을 깨닫고 수학 공부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통계에 대한 아주 쉬운 책이 하나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요약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밀리서재 책을 주로 보는데요. 밀서재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피셔라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피셔가 들려주는 통계 이야기를 봤는데 초등학교 대상 아주 쉬운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9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료의 정리, 즉 테이블, 총계 정리 부분이 설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세 번째 그림 그래프, 네 번째 비율 그래프, 다섯 번째 평균 이야기, 점수의 흩어짐, 두 자료 사이의 관계, 동전, 던지기 게임, OX 이런 형태로 해서 9개까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구체적인 거는 각각의 페이지에 들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정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IT, BI, 비즈니스 인티그레이션 파트를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테이블 이런 형태의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많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작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라든가 역사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됐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다 보니까 이제 자료의 정리, 테이블 및 총계를 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예제에서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하든가 전체 모집단 조사를 했을 경우 전체 집단 조사를 했을 경우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을 좋아하는 거는 10명, 여름을 좋아하는 건 9명, 가을을 좋아하는 건 15명, 겨울을 좋아하는 건 12명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쉽게 보고자 하면은 테이블이 가장 편하겠죠. 테이블이 가장 편하고 이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합계를 표기하면 전체 수는 46명이 되고 46명에서 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10명이다 이런 형태로 하면은 편하고 숫자를 봤을 때 적은 수를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교를 주로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얘는 좋아하는 산이 어떤 산이냐, 설악산부터 금강산이 있다면은 그러면 좋아하는 남학생이 좋아하는 산은 무엇이고 여학생이 좋아하는 산은 무엇이냐 이런 비교를 했을 경우 3, 2, 6, 7, 2, 4, 7, 5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걸 비교에 해당된 막대 차트를 이용하되면 설악산은 남학생이 좋아하는 거는 3명, 여학생이 좋아하는 수는 2명 이런 형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여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백두산이네요. 백두산 7명인 걸 알 수 있고 남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금강산에 해당된 7에 해당된 산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을 갈 경우는 금강산이 가는 게 더 좋을 거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운틴 구경을 할 경우는 백두산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로 비교를 통해서 통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그러면 이제 있는 통계 데이터를 좀 더 시각화라든가 알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림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 보면은 동네별로 A, B, C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 수는 얼마가 되냐라는 거를 이 표 형태로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림 그래프를 표기를 하면은 31명, 12명, 20명 이런 숫자를 그래프, 맵이라든가 지도라든가 표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막대 차트를 이용하면은 A, B, C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지만은 어느 지역에 초등학생이 많은지는 알기가 이 막대 차트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해당된 지도,
지도 맵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큰 사람은 10단위, 작은 사람은 1단위로 표현을 했을 경우, 큰 사람이 3개고 작은 사람이 하나니까 31명, 12명, 여기는 20명,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면은 한눈에 이 A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31명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그래프를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고 한눈에 쉽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율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 그래프도 역시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비율 그래프의 대표적인 게 파이 차트, 파이라고 생겼다고 해서 파이 차트라고 불렀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과학이라는 걸 들어옵니다. 즉 과학이라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수학, 국어라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서 한눈에 현재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율 그래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보기 쉽다. 즉 과학, 수학, 국어 비율을 알아보기 쉽고, 각 부분의 비율을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죠. 한눈에. T 그래프에서 T의 길이가 길수록 원 그래프에 이거는 T 그래프를 활용할 경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과 가장 적은 부분이 차지하는 항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점수의 흩어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산포도라든가 정규분포 뭐 이런 걸 할 때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표준 편차 이런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점수의 흩어짐은 학생의 점수들이 배치한 거를 예를 든다면은 학생 1이 0점, 10점, 50점, 90점, 10점 이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썸을 하게 되면은 위 상단과 하단을 썸을 합게 되면 평균 점수는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단에 있는 점수 분포랑 하단에 있는 점수 분포는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주변에 몰려 있는 분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즉 분포에 따라서 점수의 분포에 따라서 형태를 같이 볼 수 있지만은 결과값은 평균값은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에 대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A라는 반에 점수 분포가 0, 10, 5, 90, 100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주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난이도를 50점에 맞춰서, 평균인 50점에 맞춰서 했을 경우 0점, 10점의 학생은 이해를 하지 못할 거고, 90점, 100점에 속한 학생들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A라는 반의 분포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B라는 반의 선생님은 점수를 올리는데, 전체 학생의 점수를 올리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B반의 학생의 점수 분포는 40, 45, 50, 55, 60이 있어서 이 학생들의 대상된 학습의 난이도를 이 점수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차후에 이 학생들의 분포는 상향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학생들의 분포에 따라서 점수의 분포에 따라서 평균은 같지만은 다른 현황을 나타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에는 두 자료 사이의 상관관계, 즉 상관관계를 주로 할 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관관계, 이 그래프는 상관관계가 있고 이 그래프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설명을 드리면은 강민구부터 이보배라는 학생이 있는데, 학생의 수학 점수는 40점, 50점이 있고 40점, 50점에 해당된 포인트, 그리고 이보배는 80점에서 90점에 해당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보시면은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과학 점수도 높은 거를 볼 수 있으니 과학 점수가 높은 거를 나타내니 이거는 과학 점수와 수학 점수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케이스를 B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A 케이스고요. B 케이스 말씀드리면은 생일이 있는 달에 수학 점수가 30점, 생일이 12월인 달에 수학 점수는 90점, 이런 분포도를 되어 있을 경우 보면은 생일에 있는 달과 수학 점수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당연히 생일이 있는 달과 수학 점수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거를 데이터적으로 증명을 한다면은 만약에 분포가 이런 우상향이라든가 밑으로 내려오는 결국은 상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포인트에는 상관이 없는 걸 있어서 이쪽은 상관관계가 있고 A의 케이스는 상관관계가 있고 B의 케이스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자료에서는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상관관계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는 우상향, 약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는 우상향보다는 이런 타원형의 포인트, 스캐터 플럽이라든가 이런 산점도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는 이런 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거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 이런 타원형이 지어질 경우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는 이런 아까 보셨던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경우고, 이런 우측으로 분포되어 있는 또는 수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런 타원형이 있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의 경우라든가 2의 경우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수, X축, Y축의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8번째, 동전 던지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실 경우 공평한 동전 게임을 위한 게임비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나오고, 앞면의 개수는 0이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신지라는 학생이 0이 나올 경우는 0원을 받게 되고, 1이라는 앞면이 나올 경우는 10원을 받을 경우 이 학생은 얼마의 게임비를 지불하고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이 케이스를 두 가지 가장 간단한 두 개의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앞면의 경우는 0, 앞면이 나올 경우 0, 앞면이 1이 나올 경우 10원이 해당되므로 두 개의 게임을 할 경우 이거는 10원이 해당됩니다. 두 번의 게임을 할 경우. 그러면은 두 번의 게임을 이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되면은 5원이겠죠? 즉, 이 신지라는 학생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경우 5원의 동전 게임비를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면이 나올 경우는 첫 번째, 앞면이 나올 경우, 앞면이 안 나올 경우 0원을 받고, 앞면이 나올 경우는 10을 받게 되므로, 보다 보면은 실제로 이 학생이 두 번의 게임을 할 경우 벌 수 있는 금액은 10원이고, 세 번, 네 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즉, 한 번의 게임을 할 때 5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공평한 동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OX 문제를 가지고 기대 점수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OX 게임을 할 경우 한 개의 문제를 맞을 확률은 0.5이고 두 개의
문제를 풀 경우 맞을 확률은 1, 3개의 문제를 풀 경우 맞을 기대 점수는 1.5, 즉 문제수의 절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OX는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이 50%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내용이 보시면은 이 책에 대해서는 피셔가 들려주는 통계 이야기에서 아주 쉬운 형태로 해서 통계 초등학생, 초중고에 해당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이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은 책을 한번 또 필독을, 숙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드림잇이었습니다.